손목이 아픈 거 직업병이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 건강로드 두팔로의 하승주 원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일하시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목이 아파서 밤에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시고, 하루 종일 손을 쓰다 보면 이 손가락 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이 유독 더 저리시지 않나요? 그리고 예전보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작은 물건을 잡기가 어려워진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심할 때는 손목이 욱신거려서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주먹을 쥐기가 힘들어지기도 하죠. 만약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손목을 보면 여기 손목뼈들과 인대가 만나서 터널을 만들어요. 이 터널을 수근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9개의 힘줄과 1개의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면 이 9개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좁은 터널 안에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저림과 통증, 그리고 근력 저하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자가진단법인 팔렌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손등을 서로 맞대고 손목을 90도 아래쪽으로 꺾어주시는 겁니다. 팔꿈치는 어깨 높이로 올라오고 이 상태로 정확히 60초간 유지를 해주세요. 30초 정도 지나면서 엄지, 검지, 중지 쪽에 저림이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업별로 증상이 다 다를까요? 사용하는 손목의 각도와 힘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쥐기 동작, 미세한 조작, 지속적인 각도 유지 등이 각 업종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직업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종사자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의 패턴 변화입니다. 50분을 작업하시고 10분을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휴식 시간에 뭘 하느냐입니다. 휴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15초씩 양쪽 손가락을 번갈아가며 해주시고, 야간 근무나 잠이 들 때는 반드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보호대보다는 손목을 중립 위치로 고정을 해주는 야간용 보호대가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무직 분들은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이 모니터 높이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의 상단이 눈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목과 어깨가 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손목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마우스는 키보드와 같은 높이에, 그리고 팔꿈치가 90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춰주세요. 손목 받침대도 꼭 사용하시고 마우스를 잡을 때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 20, 20 규칙을 지켜주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면서 손목도 함께 쉬어주는 거예요. 미용업계 분들, 도구 선택과 작업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위부터 바꿔보세요. 일반 가위보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위를 사용하시면 손목에 가는 부담이 30% 내지는 40%가 줄어듭니다. 특히 손잡이 각도가 조절되는 가위나 회전형 손잡이가 있는 가위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머리 높이를 여러분의 팔꿈치 높이에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너무 낮으면 허리와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의자 높이 조절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아보자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밤에 손저림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이상 있을 때, 엄지 근육이 약해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단추 채우기가 어려우셨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손가락 끝 감각이 둔해져서 동전이나 작은 물건들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신경 손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증상 기간도 매우 중요해요. 3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면 보존 치료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이면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만으로도 상태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존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손바닥을 5 내지 6cm 정도 절개를 했는데 요즘은 초소형 내시경을 이용해서 1cm 미만으로 절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첫째,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은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고 재발 방지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개선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핵심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팔렌 테스트 지금 당장 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직업에 맞는 맞춤 관리법을 꼭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참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두 팔과 두 발을 되찾는 그날까지 건강로드 두 팔로가 건강의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